BAYC가 넘버원이었거든요. 두세 달 사이에 네. 이제 한 2배 가까이 뛴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사기도 창의적으로 치시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요. NFT의 자체적인 전망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도 늦지 않다. 네, 하지만 네, 이번 시간에는 NFT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NFT의 기본 개념부터 실전 투자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네, 블록체인 음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뮤짓의 황정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주식회사 뮤짓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황정환이고요. 이제 밀리맥스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런칭하려고 준비 중인데 저희 프로젝트는 전 세계 뮤지션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입니다. 네. 저희 오늘 대표님 모신 이유가 네. 사실 NFT에 관한 뉴스나 이런 가십 네. 같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보려고 해도 이 기본 개념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일단 거기서 약간 좀 진입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NFT라는 게 뭔지 이 기본 개념부터 좀 찬찬히 다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네. 모셨거든요. 네. 일단 NFT라는 게 좀 뭔지가 궁금한데 이게 무슨 개념인 거예요? 암호화폐는 굉장히 친숙하실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1리더리움을 가지고 있다면 기자님이 가지고 계신 1리더리움하고 동일한 가치를 갖게 되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펀저블 토큰이라고 이제 저희는 정의를 하고요. NFT는 non fungible,이라서 펀저블이 아니다. 즉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이제 의미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토큰이 기자님 가지고 계신 토큰하고 가치가 다를 수 있는 거죠. NFT는 어떤 하나의 예술 작품과 이제 패깅이 됐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작품들하고 패깅이 돼서 이 작품 자체에 대한 블록체인 상에 있는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누구의 소유다라고 하는 걸 인증해 주는 거라고 네, 보면 네,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NFT라는 게 왜 만들어졌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최초 NFT를 논하게 되면 2014년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저희한테 이제 친숙해진 거는 2017년이죠. 그때 이제 암호화폐 ICO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면서 그때 이제 생겨난 게 지금 이제 우리한테 좀 친숙한 크립토펑크라는 프로젝트. 네네. 그래서 크립토펑크가 이제 만 개가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NFT를 발행하게 됨으로써 거의 지금 NFT의 트렌드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때 당시 인기가 많았던 게 이제 크립토 키티라는 프로젝트고 그때 크립토 키티가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예쁜 디자인과 그리고 교배를 통해서 또 다른 키티를 얻을 수 있다는. NFT가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토큰하고 코인하고 무슨 이게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차이인지. 자체적으로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그 뒤에 기반 기술을 가지고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자기네들의 고유의 코인을 만들었을 때 그걸 코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본인들이 서비스할 수 있는 이 코인을 생성할 때 그거를 이제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토큰이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수식어가 하나 붙죠. 뭐 이더리움 기반 토큰, 뭐 솔라나 기반 토큰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어가 붙게 되는 거고요. NFT라는 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네. 그 기반이 되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의 어떤 특성 때문에 NFT가 이제 다른 인터넷의 이미지나 이런 것과는 달리 네. 조금 더 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블록체인 특성 중에 이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네네. 같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작품을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블록체인에 한 번 입혀지면 이게 수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창작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제가 창작자가 되는 것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어떤 창작물을 제가 이제 생성을 했을 때 그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이 저임을 증명해 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는 이제 네. 디지털의 이미지나 네. 디지털 상의 창작물에 대해서 네. 사실 이게 원본과 복제품의 구분이 이제 거의 없는 거니까 내가 네. 이게 내 거다라는 소유권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는데 네네. 이제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네. 가능해졌죠. 아, 하지만 네. 이제 그 복제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원본과 복제의
구분 자체가 좀 무의미한 거잖아요. 네. 근데 굳이 그 원본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네. 예를 들면 그럼 크립토펑크 네. 원본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본의 캡처본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원본을 갖고 있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의견이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희소성 부분일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원작에 대해서 어떤 그림이 NFT로 민팅이 됐는데 이후에 이게 좀 팔렸다. 그러니까 막 여러 군데 막 많이 퍼졌어요. 네. 복제본도 네. 퍼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원작의 주인이 대체 누구냐 했을 때 결국에는 끝단으로 올라갔을 때는 제가 만약에 이 원작의 주인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그 가치가 그런 데서 이제 생성이 된다라고 지지하는 커뮤니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NFT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게 되면 뭐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실물이 없는데 이게 무슨 가치를 갖지?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가치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사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네. 이 NFT를 사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 네. 그리고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수요와 공급 시장에서 이게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가치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NFT가 내가 소유하는 것 말고 실제로 이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로 좀 분류가 된다고 보는데요. 네. 이게 이제 PFP 형태의 NFT가 있고 PFP라고 하면 이제 Picture for Profile이라고 해서 결국에 저희가 이제 SNS에 보통 보면은 이제 프로필 사진을 올리잖아요. 네네. BAYC나 크립토펑크나 얘네는 뭐 최저가가 막 1억, 2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이 사진을 걸어 놓음으로써만 해도 이 사람은 약간 재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야 플렉스? 그렇죠. 그럼, 예, 그래요? 플렉스의 개념이죠. 예, 네. 뭐 명품을 사서 SNS에 올린다. 아니면 뭐 고가의 차량을 사서 올린다.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으로 NFT를 뭐 어떤 분야에 활용하시냐, 뭐 활용할 수 있냐. 예를 들면 뭐 제가 하는 음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예술 분야,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창작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메타버스 얘기가 또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메타버스가 가는데 NFT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NFT가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아직은 생각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또 이제 될 거예요.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이게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이제 NFT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성공 사례 좀 몇 가지만 알려줄 수 있나요? 일단은 뭐 BAYC는 네. 계속 언급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2월 달에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네. 그때는 그냥 BAYC가 넘버원이었거든요. 어. 제가 책 쓰기 시작할 때가 62더였고요. 아마 2억 4천 정도 됐을 겁니다. 이게 최저가 기준이고 네. 그랬는데 제가 책을 쓰다가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에 원고 마감을 할 때 확인을 해보니 102더까지 뛰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짧은 사이에 네. 거의 한 두세 배 뛴 거네요. 두세 달 사이에 네. 이제 한 거의 2배 가까이 뛴 거죠. 그 다음에 뭐 가상 디지털 부동산 이쪽으로 하면 네. 이제 뭐 샌드박스 케이스가 있고 디센트럴랜드도 있고 그래서 디센트럴랜드를 제가 이제 예전에 잠깐 투자를 했었고요. 2018년, 17, 18년 요때만 해도 진짜 그냥 화면에 픽셀로 이렇게 땅이라고 해서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마인크래프트 같은 이제 그런 네. 거라는 네네. 거잖아요. 네. 그냥 땅밖에 없었고 네. 이거를 이제 벌추럴 월드 그때는 메타버스라는 표현을 많이 안 썼던 상황이고 그래서 뭐 이제 가상 세계로 이거를 확장을 할 거다라는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그냥 저도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소액이었지만 수익률은 몇 퍼센트? 아, 공개가 가능하시다면 저도 한 5배 정도는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몇 개월 사이에 5배라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있었던 1년 것 만에 같아요. 5배? 근데 예. 금액이 적으니까요. 말하기도 부끄러운데요. 그러면 저 하나 궁금한 게 그럼 디지털 부동산의 활용 가치는 뭔 거예요? 결국에는 이쪽에서 지향하는 부분은 이제 메타버스 쪽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상 세계와의 연결이고 땅을 사서 그 땅에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꾸밀 수 있다. 그래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도 이제 지금 좀 되긴 했는데 이제 스눕독이라는 유명 해외 가수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이쪽에 이제 땅을 사셨어요. 그랬는데
옆에 있는 땅이 같이 동시에 폭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이재용이 땅 샀다고 하고 네. 그 옆집도 같이 그렇죠. 오르고 그런 것처럼.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샌드박스가 대장이긴 하죠. 그 땅에 이제 뭐 로고를 박아서 뭐 이렇게 마케팅용으로 사용하시는 회사들도 있고 그 안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건축물을 짓든지 네네. 뭐 그래서 그쪽에 땅을 사서 현실이랑 뭐 완전 똑같이 짓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게 네. 메타버스가 활성화할수록 이제 메타버스의 이용자가 좀 늘어나니까 그 디지털 세계 땅에 예를 들면 뭐 광고 현판이 걸려 있다. 그러면 네. 이제 그만큼 이제 노출도가 더 높아지니까 네네네. 거기서 나오는 또 수입을 그 네. 땅의 원작자가 또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사람들이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몰려들고 뭐 이 NFT를 사가지고 왜 진입을 하냐 하면은 결국에는 일종의 포모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공포증인 것. 그렇죠. 이제 뭔가 나 그래도 재미로 한번 사볼래 하신 분들은 뭐 엄청난 수익률을 얻으신 그렇죠. 분들이 예,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주변에 친구 중에 제가 뭐 친구 중에 4명 중에 저만 안 샀다. 벼락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게 이제 포모가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또 그걸 노리고 이제 들어오는 또 이 나쁜 사람들도 있고요. 그쵸, 예, 그쵸. 예, 그러면 이제 예. 뭐 언론에 이제 성공 사례는 많이 나오는데 네. 그에 또 반대급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또 위험성이 큰 자산이기도 하니까 네. 이런 NFT 투자할 때 위험성이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지. 위험성은 이제 안전장치가 이게 많이 없다. 변동성도 마찬가지고 네. 보안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보안 측면에서는 굉장히 진짜 잘 모르고 하면은 저도 뭐 계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근데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네, 계정을 잃어버릴 네. 수도 있고 진짜 뭐 이상한 웹사이트에서 뭐 접속하라고 뭐 이제 약간 그 스캠 웹사이트를 만들어 갖고 네. 거기에서 이제 가짜 오픈시도 나왔어. 그다음에 뭐 소수점을 약간 가장해갖고 예를 들면 뭐 이게 22도짜리 지구본인데 네. 경매를 들어올 때 4.555로 해서 세 자리를 수를 붙여서 네. 마치 쉼표가 있으면 4,555처럼 싸게 위장을 해서 살려고? 네, 그러면은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이거 엄청 좋다 하고 바로 클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사업도 창의적이고 네. 프로젝트도 창의적이고 사기도 창의적으로 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조심해야 될 부분 말씀을 드리면 크게 말씀드리면 아까 변동성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 변동성 부분은 이제 가격의 프라이스가 갑자기 떨어지는 부분 NFT들은 대부분 이제 현금 거래가 아니라 이더리움으로 가치가 책정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시세가 떨어지면 NFT의 가격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복사본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개미인가요? 네, 네, 개미의 뒤에가 노란색 백그라운드로 네. 이게 원본이라 치면 네. 뒤에를 뭐 파란색으로 바꾸든 하얀색으로 바꾸든 해가지고 네. 자기네들 거인 것처럼 해갖고 복제품을 또 만들어요. 이걸 하나를 또 없애거나 아니면 요 사업을 갖다가 네. 뭐 숟가락으로 바꾸든지.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뭐 1,000만 원짜리라고 NFT라고 치면 네. 한 1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팔면 사람들이 이거 진짜 싸게 나왔네라고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사람은 또 클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쪽 세계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짝퉁인 거죠. 그렇죠. 네. 옛날에 저희 나이스 이런 거 많이 사듯이. 예. 20대 때 네. 그 저기 이태원에서 많이 보던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래량만 보고서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또 주작이 자전거래 있을 수- 같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친구 5명이서 단합해가지고 야 내가 올릴 테니까 내가 0.12더에 올릴게. 네. 네가 0.22더. 그다음에 3번 친구가 0.32더. 4번 친구가 0.52더. 네. 마지막 친구가 1, 2더에 사요. 그럼 얘는 1, 2더 가격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한 바퀴 돌려놓으면 그러면은 또 시세 차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와 이거 유동성 쩐다. 그래서 좀 되게 딥하게 프로젝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소중한 자산을 이제 넣을 거면 네네. 뭐 웹사이트도 가서 보고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도 좀 보고 그다음에 좀 거래량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시에 다 나와 있는 통계적인 부분 데이터 같은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볼 필요도 있고 네네. 얘네 커뮤니티에 가서도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다양한 분야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이
자체가 이제 워낙 안 좋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루나 사태도 있었고 사실 NFT 하면은 꾸준히 따라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뭐 이런 대표적으로 신뢰성에 대한 훼손, 네. 사기 논란 그리고 네. 뭐 거품 우려 뭐 네, 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NFT를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왜 투자를 해야 될까? 사실 그 부분이 제가 방송에 나오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했어요. 이 시장 예, 예. 자체가 그쵸. 지금. 네, 시점이 약간 좀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투자를 이제 어쨌든 간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상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혁신 시장은 개발자들이 무언가 혁신 아이템이 나오면 그러면은 그거를 일찍 발견한 매니아층들이 이제 먼저 들어가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 블록체인 때, ICO 때, 네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봤어요. 초기에 이제 비트코인을 먼저 해가지고 뭐 마이닝을 했던, 뭘 했던 그렇게 초기에 취득하신 분들은 이제 많은 수익을 올렸고 이제 NFT 시장의 전망을 놓고 보면 네네. 이제 개발자들의 시장에서 이제 매니아층의 시장에서 이제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전에 이제 튤립 사태가 있었지만은 그쵸. 올라갔다가 이제 뭐 다시 떨어지고 이런 형태들을 계속 반복을 해가면서 이제 시장 다지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이 시장도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거품이 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품이 다시 정리되면서 이제 그 밑에서 다시 천천히 다져가는 과정. 그래서 NFT 시장도 지금 사실 NFT 시장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하입이 온 게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2021년도. 그러니까는 시장의 성장률만 놓고 봐도 2020년도 말에는 한 3억 불 시장. 근데 2021년도 말에는 거의 한 400억 불 시장, 예, 거의 100배 이상의 네. 성장률을 보여줬고 NFT가 필요한 곳 과연 어디냐? 네. 근데 지금 NFT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메타버스고 그쵸. 페이스북도 사명을 메타로 바꿔버린 그쵸. 만큼 네. 메타버스의 진심이에요. 나이키, 아디다스, NFT와 메타버스를 따로 보지 않고 이제 동시에 같이 보는 상황이고 그래서 수많은 대기업들도 진출을 하면서 이게 예술이 되면 예술, 뭐 유통, 제조, 지금 모든 분야, 명품, 모든 분야들이 다 이제 NFT 쪽과 메타버스를 같이 동시에 보고 있는 거죠. 신사업군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이 도래할 때까지 이제 천천히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NFT의 자체적인 전망은 앞으로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약간 차세대 인터넷 또는 OS, 그러니까 OS라고 하면 뭐 윈도우즈 같은 거죠. 그렇죠. MS-DOS에서 윈도우로 바뀔 때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고 저는 이번에 또 이제 메타버스라는 컨셉 자체가 앞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인터넷의 경험을 시켜줄 거다. NFT는 그 안에서 이제 컨텐츠, 거래될 수 있는 물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게 되면서 메타버스 안에서 경제적인 활동까지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이제 뒷단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기술이 사실 블록체인 쪽이고 그래서 저는 그 분야에서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NFT도 계속 성장을 해 갈 거다. 결론적으로 네. NFT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다. 네, 하지만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예.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선별하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데 예. 그래서 뭐 좋은 NFT를 고르는 팁이 있다면? 최근에 이제 고블린 타운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 고블린들의 언어로 대화를 해요. 아 이게 또 트렌드가 될 수도 있겠다. 프로젝트들의 동향을 계속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NFT 같은 경우에는 매도 타이밍은